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임춘의 동행기라는 고전 수필을 볼게요. 수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러프하게 쓴 글이고요. 여러분, 이 임춘이라는 사람은 사실 공방전이라는 가전체 수필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약간 고려 무신 정권기 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그 공방전이라는 작품도 이제 돈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임춘이 약간 그러한 분명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인 건 맞고요. 이 작품에 이제 그러한 시각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좀 주된 이야기는 기행수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진솔하고 가볍게 적은 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래요. 그쵸? 자, 보편적 관점. 근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글쓴이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밝히며 들어가죠.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이라는 거 이제 만물을 말하는 거죠. 물을 창조할 때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터이니 어찌하여 한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겠는가라는 내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멋있어라는 말에 비판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자, 화자가 처음 간 곳은 남쪽 지방이야. 경치가 빼어난 곳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을 거다. 여러분,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을 거다라는 거는 이때 말하는 이 이라는 것이 바로 화자가 갔었던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쵸? 엄청 좋았나 봐. 그런데 그곳을 떠나 이번에는 동쪽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명주로부터 원주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일천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으니 완연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긴 어디예요? 동쪽 말하는 거죠. 동쪽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곳 동쪽을 말하는 거겠죠? 동쪽이 되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자는 굉장히 남쪽에 가서도 멋있다라고 느꼈는데 동쪽을 왔더니 너무 좋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남쪽이겠죠? 남쪽을 떠나 동쪽으로 왔더니 이런 말이니까. 즉, 화자는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보게 됐대요. 중령에서 20여 리를 가면 당진이라는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 빛이 난다.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여러분 지규법이죠. 산이 솟아서 만길이나 될 듯한데 여러분 이것도 지규법입니다.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 여러분 이런 건 다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올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도 다 지규법이네요. 벼랑과 골짜기의 모형은 요철 같아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 번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움푹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지규법. 굴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뭔가 언덕 같기도 하고 동굴 같기도 하다는 거죠.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 밑에 거꾸로 비친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화자가 중령에서 20여 리를 가서 당진이란 곳을 갔더니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여러분 물에 있는 것들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근경에서 먼 곳까지 오니까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 적었을 뿐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짧게 적은 거죠.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며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었다. 어두운 저녁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물 수가 없기에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곳을 떠나왔다라고 해서 뭔가 밤이 되니까 추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두운 저녁분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즉,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네요.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말리기 정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바람에 달고 가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었네요. 그러니까 밤 되니까 춥죠.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모로 색채어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1,000냥씩이라도 값을 올려가면서 다투어 사두릴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귀족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당시 귀족들의 태도를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화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이곳은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두었다가 우리같이 즉 화자, 필자를 말하는 거죠. 글쓴이 필자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일 것이다라고 이러한 뛰어난 경치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허락이 된 거다라는 거죠. 명주의 남쪽제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니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명주 남쪽 고개를 넘어서 북쪽으로 해변 바닷가를 갔대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동산이라 한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라고 해서 당시 어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묘사가 되죠. 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 하여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여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나게 하였다라고 해서 화자는 마지막에 성에서는요 뭔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라고 정서를 제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수필이고요. 이 사람이 어딘가를 기행하면서 느낀 것들이 담겨 있는 수필이에요. 자, 수필은 산문이니까 흐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꼭 영상이 끝나도 멈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자면 시간의 흐름 드러나죠. 그쵸? 어둑어둑해진다라는 거는 원래는 안 어둑했는데 어둑해졌다는 거니까. 그리고 공간의 이동 드러나죠. 이 사람이 동쪽, 남쪽 막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죠. 그쵸? 특히 A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전개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어떤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 같은 것들도 많이 드러나 있고요. 일부 어떤 귀족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아주 조금 들어있죠. 전반적인 거는 예찬이에요. 그쵸? 자, 그럼 영상이 끝나도 꼭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